자, 연속 확률 변수 레벨 2 풀겠습니다. 1번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네요. 주어져 있고,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A랑 B가 뭔지를 찾아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넓이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넓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넓이를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좀 나눠서 구해볼까요? 이렇게 먼저 하나 구할게요. 여기 파란 색깔. 파란 색깔은 2분의 1 B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음, 봐봐. 요게 사다리꼴, 사각형, 그리고 저 삼각형 이렇게 구한 사람도 있을 텐데, 잘 보세요. 요 초록 색깔 있죠? 초록 색깔. 초록 색깔이 여기 이렇게 일자로, 이거 못 붙겠네요. 못 붙네요. 이런 생각도 좀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따로 구합시다. 어, A 더하기 B에다가 2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2A, 그 다음에 마지막은 2분의 1A.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음.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인 거야? 다 합치면은 3A 더하기 B가 1이네요. 3A 더하기 B가 1. 오케이. 그리고 AB가 12분의 1. AB가 12분의 1. 그러면은 그냥 연립을 하는 게 낫겠죠? 연립을 합시다. B로 정리해서 연립합시다. B로. 그러니까 B는 1 빼기 3A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A의 1 빼기 3A는 12분의 1 마이너스 3A 제곱 A 마이너스 12분의 1은요. 굉장히 복잡하네. 그러면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36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1은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A가 6분의 1, B가 2분의 1입니다. 그쵸? A가 6분의 1, B가 2분의 1. A부터 B까지니까 6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를 구해야 되네요. 그쵸? 6분의 1부터 2분의 1을 다시 찾으러 가야 됩니다. 6분의 1부터 2분의 1. 자, 지울게요. 여기 색칠된 거. 2분의 1은 이제 정확히 절반이겠죠. 여기부터 6분의 1이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6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의 넓이. 자, 사다리꼴이긴 한데, 요거 함수를 또 구해야겠네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네요. 되게 복잡하지만 뭐 해야죠. b가 2분의 1이니까 이 함수, 요 파란 색깔 함수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함수입니다. 그쵸? 6분의 1을 대입하면은 요런 사다리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6분의 1을 저기다 대입하면 여기 높이가 12분의 1이고요. 여기는 4분의 1이고요. 이 길이는 2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여 보면 12분의 1, 4분의 1에다가 3분의 1 곱하고 2분의 1까지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3분의 1에 6분의 1이니까 18분의 1이네요. 18분의 1. 18분의 1 답이 있나? 1번이네요. 1번. 천천히 구하면 됩니다. 자, 2번. 함수 fx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 x가 0부터 4, 그리고
x의 확률 밀도 함수 g가 저렇게 뭐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일단은 절대값 함수가 본인이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발 공부 좀 해야 되고요. 제발. 절대값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축이 있고 1차 함수가 있으면 이 1차 함수가 V자로 대칭돼서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절대값 함수의 키포인트는 절대값 함수의 키포인트 절대값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만약에 본인이 함수를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진짜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은 키포인트가 되는 지점만 대입해서 그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직선 수준에서만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문제 속에 나오면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근데 시험 전쯤에 바로 해줄게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G에 대한 걸 구해야 되는 거죠. G, 확률 변수 X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0부터 4라면서요. 0부터 4니까 이렇게 그려봅시다. 0부터 4. 0을 대입을 해볼까요? 0을. 여기 0이 있으니까 0부터 2 사이에 있는 fx부터 그립시다. x에다가 0을 넣으면요. a예요. x에다 a, 0을 넣으면 a. 그래서 0,a를 찍읍시다.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가 키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저 절대값이 0이 되는 걸 했죠.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어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가 2a가 되고요. 여기가 찍히겠죠, 여기가. 여기.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2를 넣읍시다. 2. 2를 집어넣으면 다시 a가 됩니다. 그래서 2,a 찍을 수 있죠. 그 다음 열로 내려와야 되죠. 열로. 봐봐. 근데 여기는 fx-2야. x 대신에 x-2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저 절대값이 키포인트가 되려면 3을 집어넣어야 돼요. 3을. 그러니까 x에다가 3을 해야 이 절대값이 0이 되죠. 3을 집어넣읍시다. 3 넣으면은 a잖아요. a. 그러면은 f1이 a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a가 되는 거니까 다시 또 a네요. 3일 때 a. 잠깐만. 3일 때 이거 f1일 때 a니까 2a구나. 2a 마이너스니까 여기 0이 찍히네요. 0.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4는 2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2가 들어가면 a. 그러니까 마이너스 a니까 a로 됩니다. 얘네들을 이어주면 돼요. 그냥 매끄럽게 이어지죠.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저게 확률 밀도함수고요. 이제 정석으로도 한번 구해볼게요. 정석으로. 자, 정석으로 구하면 얘는 뭐 그냥 똑같네요. 똑같아요. 요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2부터 구해볼게요. fx 마이너스 2는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달라는 거니까 a 절대값 x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마이너스 2a가 되죠. 전체의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2a를 더해달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2 더하기 2a는 그냥 이거죠. 이거를 먼저 구하고 대입하면 제일 좋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잘 구하면 됩니다. 이제 저거를 구하러 갑시다. 이 부분을. 자, 얘는 이제 넓이를 구해서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2부터 3.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똑같을 거란 생각이 드시나요? 대칭성이 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요렇게 요 부분하고 똑같을 거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돼서 4a가 1이 돼요. a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a가 4분의 1이니까 우리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2분의 1부터 2분의 3 구해봅시다. 다시 좀 지울게요. a는 4분의 1이에요. 이게 내가 색칠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부터 뭐였냐? 2분의 3이었나? 그죠? 2분의 1은 여기 정확히 중앙에 있을 거고 2분의 3도 여기 정확히 중앙에 있겠죠. 우리는 여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a가 4분의 1이었잖아요. 4분의 1. 그죠? a가 4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죠. 그럼 이제 또 뭘 구해야 되냐면 요 함수를 구해야 돼. 요 함수랑 요 함수를 구하든지 해야 돼요. 이 함수는 0,4분의 1부터 0,4분의 1부터 1,2분의 1까지 가는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4분의 1이에요. y는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1인 함수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야 돼. 그러면 8분의 3이 나오죠. 8분의 3. 8분의 3. 근데 이 오른쪽도 이 대칭성에 의해서 8분의 3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만. 파란색 그림이 좌우가 똑같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굳이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좌우가 똑같이 보여야 됩니다. 여기가 8분의 3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구해서 2배를 할 겁니다. 2배. 그러면은 8분의 3 더하기 2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1 하시고 밑에 있는 이 높이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따라서 32분의 7이 나오게 되겠죠. 32분의 7짜리가 2개니까 16분의 7이겠네요. 16분의 7. 16분의 7. 5번이네요. 5번. 근데 이 정도로 넓이가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한 문제쯤 있으면 그거 같이 풀어보고. 3번.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굉장히 좋아졌죠, 갑자기? 평균이 m인 정규 분포. 그러면은 요렇게 생기네요. 요렇게. 가운데가 m. 근데 9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15보다 크거나 같은 게 확률이 같대요. 그럼 9가 여기 있다고 하고 여기가 이거라고 하면 15는 여기 대칭된 데 있다는 거죠. 그럼 정확히 9랑 15의 평균값이 평균입니다. 같은 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m은 12예요. 평균은 12였어. 그런데 a-2부터 a 플러스 6까지 값이 최대래. 자, 최대는요, 최대. 값이 최대라는 건 정규 분포가 가장 넓이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정규 분포는 생긴 것만 봐도 알잖아. 가운데를 많이 먹어야 최대예요. 가운데를 많이 먹어야 최대야. 근데 이 가운데를 많이 어떻게 먹냐면, 자, 내가 비교를 하나 해줄게요. 요거를 두 개를 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잘 봐. 만약에 똑같은 간격이 있다고 쳐봐. 근데 얘는 완벽하게 대칭이야. 이 간격이 한번 2라고 해볼게요. 2. 근데 얘가 2라는 간격인데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다고 치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애의 이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아니지. 요 부분이 여기에
요 부분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냥 살짝 움직였잖아요. 오른쪽으로. 그죠? 살짝 움직인 부분이 더 작아요. 이거를 이해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삼각형으로 합시다. 삼각형으로. 삼각형. 요렇게 되어 있다고 쳐볼까? 이거 아는 사람 넘기세요. 음. 이렇게 가운데를 먹는 거랑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먹는 거랑 이게 왼쪽이 압도적으로 커요. 왜냐면 제일 높은 부분을 더 많이 먹었거든. 이게 더 크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설명하기가 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게 좀 감각이에요, 감각. 어. 지금 교환을 어떻게 한 거냐면, 봐봐. 얘를 색칠된 부분을, 이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이거랑 교환된 거야, 지금. 왼쪽의 빨간색이 오른쪽 빨간색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넓이가. 그래서 가운데가 무조건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최대다. 정규분포에서 어디부터 어디가 최대입니다 라고 하면 그 양쪽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A-2랑 A-6이 A 플러스 6이 같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얘네가 어떻게 같은 거예요? 이 넓이가 같다고 하는 거죠. 내 말은. 얘네 둘이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정규분포 볼래요? 이런 식으로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다 표시가 아니라 둘이 합쳐서 2로 나누면 정확히 평균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퍼트려져 있는 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A는 24, 4, 10이에요, 10. 됐죠?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A는 10인 거예요. A는 10. 자, 다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A는 10이었어. 여기가 20이잖아요. 20. 다시 그릴게. 그럼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12고 20짜리가 저기 있는 거야. 근데 20짜리가 뭐야? 20이 여기 있어. 근데 20보다 넓이가 작거나 같은 부분 이 B보다 크거나 같다. 보다 크대요. 그럼 봐라 얘들아. 어떤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뭐가 뭐보다 크다. 오케이. 알겠어. 알겠는데 이 기준은 같을 때가 기준이에요. 같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하자. 그럼 B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저거랑 같아야 돼. 20이랑 같아야 돼. 그러려면 방법이 여기 이제 대칭돼서 여기가 이게 8칸 차이 나잖아요. 여기가 4야. 여기가 4여서 이렇게 오른쪽을 색칠하는 거 말고는 같을 때가 없어요. 크거나 같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이 아주 똑같다는 게 느껴져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게 아니라 빨간색 넓이가 더 크기를 원하는 거죠. 그쵸? 더 크고 싶은 거야. 크거나 같고 싶은 거야. 그러면 빨간색은 고정돼 있는 값이잖아. 파란색이 줄어야 돼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줄으려면 4가 아니라 5 같은 위치에 있어서 요 넓이를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4보다 크면 빨간색 넓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B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결국에는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4일 때가 정답이긴 한데 이게 B가 어떤 부등식을 갖는지를 좀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4입니다.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사대부고는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이 꽤 있다고 봅니다. 자, 4번.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저걸 따르고요. 확률 변수 y는 뭐 2배씩 된 걸 따르네요.
근데 x랑 20-x로 장난친 게 성립을 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거 기출문제에 나온 적 있죠. 모든 실수 x. 그 다음에 y가 뭐 4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x가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러면 일단 해봐야죠. 표준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p z x-m의 시그마가 p z 20-x-m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도 뭔가 조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이 m 값이 임의로 있다고 쳐. m이 여기 있다고 쳐. 근데 x랑 20-x에다가 뭘 넣든지 같대. 그럼 대충 만만한 걸 조사해요. 여기가 x라고 쳐. 이거보다 작대. 이게 넓이가 20-x보다 큰 거랑 같아야 된대. 그러면은 20-x가 여기여서 여기 색칠됐을 때라고 하면 되죠. 결국엔 정규분포에서 계속 나오는 게 대칭성이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뭐 안 보이면 거의 찍어도 되는 수준이죠. 그럼 x랑 20-x랑 더해서 2로 나누면 m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m 값은 10이었던 거예요. 10. m은 10이야. 됐죠? 이러면 좀 편해진다고요. m은 10. 괜찮죠? 그 다음에 y 값을 조사하기 전에 우리가 표준화된 걸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m은 10이야.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 x-10이 있고요. 시그마 20-x-10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0-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어때야 돼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었는데 내가 표준화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가운데가 0인 거죠. 0. 그러면 둘이 부호만 다르고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실제로 부호만 다르고 같죠? 그쵸? 이것도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y를 조사를 좀 해보자고요. y. p, y를 이제 표준화를 합시다. 40-20이죠. 40-20에 2세타. 했더니 0.0228이래요. 그러면은 표준화된 정규분포를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표준화를 했으니까 가운데가 0이죠. 그러면은 세타분의 20. 얘가 지금 세타분의 10이죠. 10. 그럼 세타분의 10보다 큰 구역이 0.0228. 그럼 대충 뭐 여기 있겠네요. 되게 작으니까요. 그럼 이제 0.228과 관련된 걸 찾으면 얘죠. 그러니까 세타분의 10은 2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는 5인 거죠. 세타가 아니라 시그마. 미안. 계속 뭘 이상한 거 말하네. 시그마가 5인 거예요. 시그마가 5니까 이제 우리는 이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해 볼게요. p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면 z가 5-10 평균이 10이니까 그 다음에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쟤를 표준화하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네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정기분포를 그리면 표준화했으니까 0이고요. 마일은 이쯤에 있을 거고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럼 마일을 찾아요. 0.3413. 0.5에서 0.3413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이것도 유력합니다. 나오기 딱 좋은 문제예요. 그냥 가볍게. 근데 대칭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5번. 어느 농가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 한 개의 당도는 평균이 7.4. 요즘 편차가 0.8. 이 농가에서 당도가 A. 자, 보세요. 이거 좀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5번 계속 물어보는데, 그, 공무원 시험 점수, 어떤 사람의 최저 점수, 어떤 사람의 최저 키,
어떤 이 사람이 지각할 분, 이런 게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인데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 당도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어요. 이 정규분포는 방울토마토 당도에 대한 정규분포예요. 방토, 당도. 이 가운데가 방울토마토 당도의 평균이니까 7.4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표준 편차 0.8이에요. 근데 이 방울토마토 중에는 너무 단 애도 있을 거고 좀 덜 단 애도 있을 거야. 맞죠? 근데 선택을 했는데 당도가 A 이상일 확률이래요. A 이상일 확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당도가 8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당도가 8인 건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역에 있는 8보다 큰 애들을 고르면 다 8 이상이잖아요. 그럼 그런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키 문제 할 때도 혹은 최저 점수 문제 할 때도 최저 점수를 잡아주죠. 그쵸? 뭘로? A나 K 이런 걸로 잡잖아. 얘도 똑같아. 당도가 A 이상일 확률이니까 그냥 어딘가에 A를 잡아. A를 잡을 거야. 그치? A를 잡아서 얘가 원하는 확률을 만들어주면 돼. 근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한 게 0.9332. 여기 정확한 힌트가 나왔죠. 0.9332 이상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 봐. 당도가 A 이상일 확률, 즉, 저 정규분포의 넓이가 0.9332가 되려면 생각보다 되게 큰 값이에요. 그래서 A가 왼쪽에 있다 정도는 눈치를 채야 돼. 이거 아직 눈치 못 채면 사실 가망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 A보다 크다라는 이 넓이가 0.9332 이상이래요. 이상. 근데 우리 생각하지 말자니까. 2332 이상? 알겠고요. 그냥 2332일 때를 찾자고요. 2332일 때를. 그러면 2332일 때 9332일 때를 찾아야 돼. 아이씨, 왜 이렇게 어려워 숫자가. 그쵸? 그러면 표준화를 해야겠죠. 그래야 내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표준화를 해볼게. 자, A-7.4를 0.8로 나눠야 돼요. 그쵸? 이게 표준화 된 거야. 됐지? 근데 표준화 된 거 오케이 알겠고 왼쪽에 있겠죠. 0보다. 0보다 왼쪽에 있는데 9332보다 크려면 여기 332 보이죠? 1.5. 그러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표준화 된 거예요. 마이너스 1.5가 여기 찍혀야겠죠? 그쵸? 이 마이너스 1.5랑 얘랑 뭐 한다고요? 같은 지점을 찾으라고요. 같은 지점. 같은 지점 찾아.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5.4? A는 5.4. 5.4에 5.4. 맞나? 5.4 아니네? 1.2잖아. 6.2. 6점입니다. 6.2. 됐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0.9332가 되는 A 값이 정확히 6.2예요. 6.2. 그쵸? 그럼 봐봐. 봐봐. 여기 6.2야, A가. 지금 이 넓이가 정확히 0.9332라고요. 근데 넓이가 이 넓이는 확률이잖아. 확률이 0.9332보다 커지려면 이 6.2라는 당도보다 작아져야 커지지 않겠니? 예를 들어 당도 6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넓이가 더 커졌죠. 그쵸? 즉 무슨 말이에요? 넓이가 더 커지려면 당도 A는 6.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됐죠?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최대를 어차피 구하려며. 그러니까 일단 2번이야 답은. 항상 같을 때가 답이야. 근데 원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죠? 키도 똑같습니다. 키도. 키 문제도 똑같아요. 결국에 그 같을 때가 언제냐? 같을 때. 그 마지막 사람,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확률이 같아질 때가 언제냐? 그걸 구하면 됩니다. 자, 6번 할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빨간 공 1개, 지름 길이 평균이 51입니다. 표준 편차가 4고요. 빨간 공, 파란 공도 있네요. 뭐야? 이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빨간 공은 50이라고 사는데 45 이하의 확률. 그러니까 P, 우리 빨간 공을 X라고 합시다. X. 확률 변수 X. 45 이하. 얘는 표준화를 하면 되죠. Z. 해봐. 어떻게 돼 있냐? 51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 공을 Y라고 합시다. Y 46부터 55는 P Z가 아이씨 어딨어? 눈이 안 보여. 헷갈려. 평균이 46. 표준 편차가 시그마. 그럼 0부터 55 마이너스 46이니까 9. 9. 시그마 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표준화 했으니까 이 둘의 확률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쵸? 근데 비교를 어디다 하지? 이거 1.5인 거 했으니까 아니다. 여기 왼쪽에다 할게요. 왼쪽에다가. 자, 표준화된 정규 분포를 그릴게요. 됐죠? 1.5 마이너스 1.5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9 어딘지 모르겠어. 시그마 분의 9는 모르겠어. 1.5보다 작다 여기 있고 여기 시그마 분의 9까지 0부터 요 넓이 두 개가 P1, P2라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서 2분의 1이래요. 2분의 1.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넓이가 이 왼쪽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0.5. 정규분포에선 절반이 0.5잖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마분의 9가 마이너스 1.5랑 같은 포지션을 가져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시그마분의 9랑 같은 건 아니고요. 부호는 다르고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하기 1.5가 시그마분의 9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6이에요. 4번이죠. 자, 7번.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 이항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죠. 확률 질량 함수, 질량 함수죠. 이항분포는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항분포로 정규 분포를 구해봅시다. 그럼 이항분포를 먼저 따져야 돼요. 일단 저기 있는 숫자가 횟수예요. 400번을 했고요. 일단 확률이 뭐 5분의 몇인 것 같기는 하나 이게 뭔가 이상하죠? 이상해요. 무슨 얘기냐면 400번을 수행을 해서 뭔가의 확률 P가 있으면 P의 X랑 1-P의 400-X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길 쳐다보는 거야. 왜 5에는 400제곱이 되어 있고 4는 400-X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400-X가 써져 있는 건 1-P죠. 그쵸?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x, 3분의 그러면 여기 뭐가 써져요? 1이 써져야 되죠. 여기에 뭐 400-x가 써졌다 쳐. 그러면요. 3분의 제는요. 요 밑에 있는 3은 이거랑 관계가 없어요. 요 x랑 관계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 x개가 있고 여기서 400-x개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3분의는 항상 400개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 x개. 그죠? 그 다음에 1에 400-x. 이해되나요? 요거? 좀 더 자세히 써줄게. 3에 x개가 있고 3에 400-x개가 있는 거잖아. 곱할 거니까. 그럼 밑에는 지수법칙으로 x가 사라져요. 맞죠? 그리고 또 하나 더.
1의 400마이너스 x제곱도 그냥 없애도 되죠. 그죠? 이런 계산을 간단히 한 결과가 저거인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1 마이너스 p 자리에는요 5분의 가 들어와야 되고 일단 그리고 400 마이너스 x가 여기 있으니까 5분의 4가 들어와야 돼요. 5분의 4. 그러니까 p는 5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분포에 여기가 5분의 1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할 건데요. np가 평균, 여기가 80, 5분의 4, 64가 되겠죠. 따라서 n은 80,8의 제곱이에요. 됐죠? 80,8의 제곱이니까 얘를 이제 표준화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대충 0.8 몇이야. 그러니까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8번. 검은 공 3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서 다시 넣을 거야.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으면 2점을 얻고 서로 다르면 3점을 얻는다. 150번. 이게 터무니없죠? 150번.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임을 직감을 하면 됩니다. 이항분포. 150, 내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항분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으면 2점, 서로 다르면 3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확률을 메인으로 잡을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을 확률을 P로 잡을게요. 그럼 내가 두 개를 뽑을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꺼낼 거죠. 그러면 흰 공에서 두 개 꺼내거나 검은 공에서 두 개 꺼내면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죠. 그러니까 OC2 전체 분의 흰 공에서 두 개 뽑는 경우랑 검은 공에서 두 개 뽑는 경우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4가 되겠죠. 10분의 4. 그러니까 5분의 2라고 표시를 좀 할까요? 5분의 2. 5분의 2. 됐죠? 그러면 이 이항분포에 의해서 정규분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60, 맞냐? 30 곱하기 2 맞죠? 60, 여기다 5분의 3 또 해봐. 36 이렇게 되니까 60, 6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잘 봐, 잘 봐. 이 정규분포는 뭐의 정규분포인가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이항분포, 이 이항분포는 150번 해서 5분의 2의 확률로 2점을 얻는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 분포로 근사를 시켰어요. 그럼 이 정규 분포도 뭐예요? 150번을 시행해서 2점을 얻는 그런 시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정규 분포에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는요. 특히 평균은 150번 중에 60번 정도는 2점을 얻고 90번 정도는 3점을 얻는다라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나?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해볼게요. x. 이 x는 2점을 얻는 횟수예요. 2점을 얻는 횟수. 그쵸?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확률이 뭐야? 점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 두 개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줘야 돼, 통일을. 그쵸? 그럼 잘 봐. 점수의 합을 x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점수의 합을 y라고 한번 해볼게. y. 자, 우리가 얻어야 되는 점수의 합은요. x번 몇 점을 얻어야 돼? 2점을 얻어야 돼. 그치? 그럼 3점을 얻는 횟수는 어떻게 돼요? 150번에서 2점 얻는 게 아니면 3점을 얻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조작해야 된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50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 381점부터 399점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50을 따른다고요. 그죠? 이해되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x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시 구해야 돼. 누구 걸로? y 걸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2의 y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45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 알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450 이렇게 풀죠? 그러면 390이라고요. y의 평균은. 그쵸?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시그마 마이너스 x 플러스 450은 마이너스 시그마 아니 플러스 시그마 x. 시그마 x는 변동이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만 바뀐 거예요. 390으로.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어요. 381부터 399. 그러니까 p 381부터 y가 399가 되는 이 확률은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입니다. 그래서 0.8664가 돼요. 자, 연속 확률 변수 여기까지 합시다.